구리 두산아파트 1991년식 용적률 110%, 건폐율 26%, 제가 좋아하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평당 대지지분 호가가 오늘 알아볼 곳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락원입니다. 최근 구리시에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좀 굵직한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AI 플랫폼 시티라고 하는데 이 컨셉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칭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시티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심의에 필요한 준비 단계로 마련됐던 것인데요. 위치는 토평동 465-21번지 일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될 건데 1단계의 사업 규모가 1조 6,180여 원에 달하고 2차까지 완료가 되면 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이 토평동 일대의 한강변을 도시개발 사업의 AI 플랫폼 시티로 만들어가지고 여가, 주거, 일회 공간을 결합한 복합 산업 공간으로 형성해 이 밀도 높은 한강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 또는 산업 하나의 목적만을 가진 개발 사업으로 이 직장과 주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안 좋은 선례를 극복하고자 최근 개발 트렌드는 단순히 한 섹터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 복합적인 용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컴팩트하게 도시 개발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개발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가 자주 다루는 인덕원도 인덕원 역세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죠. 이렇게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구역들은 국가 차원에서 뭔가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은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이 돼요. 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한국산업은행과 KT, 포스코건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1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24년에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2단계의 경우에는 1단계 완료 직후에 바로 시작해서 2030년까지 총 77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의 입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구리는 서울 강동구의 바로 위에 입지에 있는 곳으로 자연 친화적 환경이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이곳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주거지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는 한 40분 정도로 강남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자가용을 이용할 시에는 20분대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 토평동 일대에는 토평 IC라고 정류장이 있는데 이 토평 IC는 잠실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남양주, 구리, 평내, 호평 등 경기 동북부 라인을 다니는 광역버스들이 이 잠실역을 진입하기 전 여기까지만 손님을 태우고 중간에 정거장 없이 바로 잠실역까지 싸버리는 그런 입지예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잠실역까지는 수많은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고 강남역까지는 1100번 등의 광역버스로 진입이 가능하죠. 거기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위로는 포천부터 현재 구리까지 도로가 깔려 있고 구리에서 안성까지, 아래로는 세종까지 길게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일대로부터 우로는 수도권 제1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아래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품는 입지입니다. 거기에 광역버스가 마지막으로 서는 토평 IC가 위치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통의 입지가 심상치 않게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에요. 구리 AI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면 현재 연장 계획이 잡혀있는 8호선이 이 인근의 입지에 있는데 다른 노선을 추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혹시 이번 GTX 추가 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아쉽게도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업 규모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동구 위에 입지한 곳에 거대 플랫폼 시티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 핵심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서울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의미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발 이슈는 한강 건너편 고덕대교와 강동대교를 통해 왕래가 가능한 고덕
무덕지구, 강일 미사지구 쪽에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개발 호재가 미칠 것으로 예상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이 빨간색 네모칸으로 제가 쳐놓은 구역인데요. 현재 지하철 8호선 연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지하철 8호선 노선이 쭉 올라오게 되면 여기 토평역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구역상 구리시 수택동과 교문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로 향후에 지하철 8호선 토평역이 들어오는 곳에 인근에 입지한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오늘 알아볼 구리 플랫폼시티 사업이 본격화되면 아마 이곳에도 개발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지역인데, 현재 이 토평역 일대는 교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리시청이 있고 오른편에 오늘 알아볼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시죠? 이 교문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근 지역에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2년 8월 30일 뉴스인데요. 교문지구 기본주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기본주택이 추진하려고 했던 곳은 교문동 266-3번지 일대로 이 지도상의 이곳인데, 오늘 알아볼 토평역 일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라서 이거와 관련된 뉴스는 아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과거에 지구 지정이 되었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쉽게 말해 해당 지역을 범위로 지정해서 통으로 개발하겠다 계획을 말하는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이 되면 단독 개발이나 신축 개발 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되면 오늘 알아볼 단지의 개별적인 재건축도 어려워지는 것이라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청에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제 지정이 됐는지, 해제가 될 예정이 있는 건 아닌지 등등을 말이죠. 제가 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해제 요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토평역 일대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을 보니까 19평 이상, 이 정도면 꽤 대지지분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평균 대지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균 대지지분이 13평 이상 되는 곳들 중에서 현재 가장 낮은 가격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평형의 평당 대지지분 가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지금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급하게 사시지 마시고 이 향후 개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직접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관련 소식도 들으면서 이 천천히 때를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당 대지지분 가격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평당 대지지분은 부동산 가격의 대지 면적을 평으로 나눈 값으로 가급적 건물의 프리미엄을 배제한 토지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쓰이는 자료예요. 향후 개발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찾을 때 쓰이는 거고요. 입지나 토지 이용 계획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평당 대지지분 가격이 낮을수록 현재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의 아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구리 두산 아파트입니다. 이 토평역이 들어올 입지로부터는 네이버상으로 대략 15분 거리에 입지해 있고요. 구리 두산 아파트 1991년식, 용적률 110%, 건폐율 26%, 세대당 주차 대수는 1.08대, 제가 좋아하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평당 대지지분 호가가 오늘 알아볼 곳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지입니다. 평당 3,861만원으로 이 인근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사실 이런 용도 지역은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가야겠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하신 분들은 평당 대지지분 가격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비율에 맞추고 다른 지역의 3종 일반 주거 지역 최대 용적률 300%에 맞게 이 비율을 재산정해주면 다른 단지와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이 구로 두산 아파트는 바로 뒤에 체육공원이 입지해 있어서 이런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곳이에요. 다음은 이 토평역 일대로부터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한성 1차 아파트입니다. 한성 1차 아파트 역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한성 1차 아파트 1996년식 490세대, 방금 알아본 두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저층 아파트고 용적률 136%, 건폐율 34%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서 현재 가장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타입은 7일 타입으로 최근 실거래는 2022년 4월 7억 8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 나온 부동산 매물 중 가장 저렴한 금액은 8억입니다. 이 7일 타입의 대지지분은 17.79평으로 평당 대지지분 호가는 4,49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래 구역들은 모두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토평역 일대로부터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덕현 아파트입니다.
이 필지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입지해 있는 게 특징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현 아파트 1993년식 총 세대수 1077세대, 최고 층수는 20층이고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는 1.25대, 용적률 219%, 건폐율 15%. 이곳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아파트 타입은 6기 타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6평형, 27평형짜리가 5구 타입이니까 그거보다 약 한 평 정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6기 타입의 최근 매매가는 2022년 3월 6억 2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 나온 매물의 최저호가는 6억 7천만 원. 이 6기 타입의 대지 지분은 9.18평입니다. 이 현재 나온 최저 호가의 대지 지분을 나눈 평당 대지 지분 호가는 약 7,298만 원입니다. 이곳은 위의 두 곳과 다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으로 토평역이 들어올 곳으로 예정돼 있는 곳으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한가람 LG 대림아파트, 총 세대수 712세대, 최고 층수 18층, 1994년식이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3대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의 타입은 6기 타입으로 마지막 거래는 2021년 9월 달에 7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나온 최저 호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6기 타입의 대지 지분은 9.37평으로 대지 지분 평당 호가는 약 8,004만 원입니다. 이제 슬슬 엎어지면 코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도보로 약 8분대에 위치한 하나 아파트입니다. 이 하나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향후 토평역 출입구가 어디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현재 지도상의 도보 거리보다 더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고요. 하나 아파트는 1994년식으로 용적률 219%, 건폐율 14%이고 총 686세대, 최고층 20층에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대입니다. 현재 나온 최저 호가 매물이 7일 타입으로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실거래는 2022년 3월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이 7일 타입의 대지 지분은 10.39평으로 평당 대지 지분 호가는 약 8,180만 원입니다. 이곳이 오늘 알아본 곳 중에서 가장 높은 대지 지분 호가를 기록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너무 비싸다, 그냥 넘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비싸게 거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학군일 수도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망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평당 대지 지분 가격은 향후에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가성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되고 오랫동안 몸테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거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죠. 이 주변 지역에 비해 대지 지분 가격이 높다는 거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임장을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임장을 가서 여기는 왜 비싼지, 단순히 역과 가까워서 비싼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직접 부동산도 발로 뛰면서 알아보시면 시세 판단하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토평역이 들어올 곳에 바로 인근에 입지한 교문 대우 아파트입니다. 도보상으로 약 6분대 거리인데 실제로 출입구 만들어지면 3, 4분이면 가겠네요. 총 세대수 680세대, 최대 층수 19층, 사용 승인일 1994년식이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6대입니다. 용적률 210%, 건폐율 17%이고 이곳의 현재 최저 호가는 6일 타입이 7억이고 최근 매매가는 2023년에 7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꺾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호가가 좀 낮게 나오죠, 요즘은. 이곳의 대지 지분은 9.78평이고 대지 지분 평당 호가는 약 7,15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성 한양 아파트입니다. 오늘 알아본 곳 중에서는 이 토평역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성 한양 아파트 총 세대수 682세대, 최고 층수 21층이고 1994년식,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1대, 용적률은 219%입니다. 이곳의 현재 가장 낮은 매매 호가는 60 타입이 7억 3천만 원이고 마지막 실거래는 2021년 6월 6억 3,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60 타입의 대지 지분은 9.62평이고 대지 지분 평당 호가는 7,588만 원입니다. 오늘은 토평동 한강변 도시개발 구리 AI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과 그곳과 인접한 토평역 일대의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입지해 있어요. 그에 따라 학원가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녀를 둔 가족들이 이곳
이곳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 곳이었는데요. 일단 이곳과 인접한 토평동에 최대 4조 규모의 큰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근처에 고속도로 진입로와 구리세종고속도로, 고덕대교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광역버스 등의 교통 체계도 잘 되어 있어서 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 토평동 일대가 향후 서울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었고요. 이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플랫폼 시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직접 임장도 다니고 하시면 미래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빠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곳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